첫 해부터 성공을 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부지런함은 당연히 가지고 가는 거고, 이파리가 조금 색깔이 돌아오더라고요. 쓰시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작물은 딸기를 키우고 있고요. 품종은 서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농사 경력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촉성 재배를 많이 하는데 9월에 정식을 해서 겨울철을 보내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다가 수확을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활짝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뿌리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와 지상부대의 그 잎을 얼마나 확보를 해서 겨울철을 지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개화기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의 동화산물을 어떻게 하면 열매에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일이 그렇다시피 어느 정도의 일교차가 있어야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낮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잡고 있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도에서 9도 정도 세팅을 해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온도 같은 경우는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배지 온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 야간 온도를 9도로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지 온도가 13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뿌리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저온 피해에 나타나는 뭐 티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보통 난방 용량 같은 경우에는 맥스 12도에서 13도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그래도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딸기 마이스터 대학교라는 게 전국마다 있어요. 그 졸업생들에 한해서 딸기 경력이 15년 이상 된 분들을 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농식품부 장관령을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각 품목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딸기를 처음에 이제 재배를 하시는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을 하다 보면 정식을 하고 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연면적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연면적 기술을 확보를 해야 돼. 뿌리가 전혀 이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제 키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뭉뚱그려서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필요한 거를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양액기 관리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EC나 pH 같은 경우에 센서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처음에 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작을 해야 돼요. 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광량이나 광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물량 같은 거를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급액을 하고 있고요. EC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1에서 맥스 1.5까지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5.8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세팅 값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광합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를 열매에다 보내기 위해서는 작물 체내 온도와 열매의 온도를 격차를 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쿨다운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가 지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계속 그 온도를 떨어뜨려서 동화산물이 열매로 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모주를 사서 심으셔야 돼요. 병기가 없는 모주라든지 건강한 모주를 심어야 딸기를 1년 동안 잡기를 잘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해 같은 게 건조한 환경에서는 100이 퍼진다 그러면 보통 적정한 환경에서는 이게 10밖에 안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딸기의 신선도를 판단할 때는 보통 광택을 처음으로 봅니다. 광택이 윤이 나거나 그러면 보통 신선한 딸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숫기를 따지는데 보통 딸기는 열매 끝에서부터 익어서 꽃받침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볼 거는 광택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숫기인지 90% 이상인지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필레이트킹 2번 작기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지금 2주에 한 번씩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양액 재배를 하다 보면 보통 과습이 있거나 아니면은 pH가 높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철결핍이 나타나는데 연맥만 생기고 이제 이파리가 노래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파리가 조금 색깔이 돌아오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됐습니다. 제가 농사 처음 지었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 들은 말이 있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 할 일이 없어도 그냥 아침에 나와서 확인해보고 이런 게 그냥 부지런한 거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와 이 그래프의 차이는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세팅한 환경값과 작물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처음으로 뭐 농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은 부지런함은 당연히 가지고 가는 거고, 꼭 딸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첫 해부터 성공을 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돼요. 특히나 딸기같이 1년에 한 번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은 첫 해를 실패를 하면 그 다음 해를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첫 해부터 성공을 할 각오는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경에서 계속 오랫동안 한 곳에서 재배를 하다 보면 염류집적 장애가 많이 생겨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염류집적 장애가 생기면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나 팁번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토경에서 만약에 저온 피해나 아니면 염류집적 장애 같은 걸로 팁번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쓰시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